조선의 숨겨진 이야기 조선야사. 안녕하세요, 음유사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안평대군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세종의 셋째 아들이고요. 문종과 세조의 동생이자 금성대군의 형이라고 합니다. 생애 때는 서예와 시문, 그림, 가야금에 능하였다고 하며 한석봉과 함께 명필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은 풍류도 잘 즐겼다고 전해지는데요. 조선의 풍류남아 안평대군의 귀에 조선 제1의 기생 명옥이라는 아이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안평대군은 곧바로 평양을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최성달이라는 젊은이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명옥을 만나러 평양에 도착한 안평대군과 최성달. 그런데 명옥이 최성달을 바라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 명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최성달,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안평대군. 과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맺음을 맺게 될까요? 조선야사, 안평대군의 풍류, 지금 시작합니다. 안평대군의 풍류. 세조 제위 시절 평양에 명옥이라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다. 미색이 많기로 유명한 평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데다 가문은 물론이고 신문서와에도 뛰어나 그녀를 한 번 본 남자들은 하나같이 넋을 잃고 말았다. 소문을 듣고 온 남자들이 명옥을 한번 취해보고자 안달이었으나 명옥은 그 명성에 걸맞게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최소한 자신과 신문서화를 겨룰 만한 실력을 갖춘 양반 정도는 되어야 겨우 자리를 같이하였다. 이런 명옥의 소문은 멀리 한양에까지 퍼져 당대 제1의 풍류남아 안평대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평양에 그런 기생이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안 볼 수 없지. 안평대군이 한참 평양 갈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문 밖에서 최성달이라는 사람이 뵙기를 청한다는 전갈이 왔다. 들라 하게.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는 갓 20이 넘어 보이는 젊은이였다. 처음 뵙겠사옵니다. 소인 최성달이라 하옵니다. 최성달은 안평대군에게 공손히 절을 하였다. 소인, 익히 대감의 필명을 듣고 한번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아, 그런가? 잘 왔네. 우리 글이나 지으며 사귀어보세. 안평대군은 문갑에서 지필목을 꺼내 먼저 글을 썼다. 자, 자네도 한번 써보시게. 소인은 그다지 잘 쓰지 못하옵니다. 이렇게 말하며 최성달은 붓을 받아 글을 써내려갔다. 안평대군은 최성달의 글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다지 신통하지 못하군. 최성달의 글씨는 정갈하기는 했으나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실망한 안평대군은 그와 몇 마디 더 나누고는 작별을 구하였다. 내 급히 갈 곳이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구려. 아쉽지만 다음에 또 오시겠소. 예,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최성달은 인사를 한 후 방을 나갔다. 안평대군은 최성달이 나가자 다시 붓을 들었다. 이왕 간 먹이라 한자 더 써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 정도야 누구나 쓸 수 있지. 안평대군은 최성달이 글을 써놓은 종이를 걷어내며 생각했다. 아니, 이게 뭐지? 교묘하게도 그 밑에 깔린 종이에 최성달의 글씨가 또렷이 박혀 있었다. 참 먹이 베인 모양이군. 안평대군은 다시 종이를 걷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종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너덧장에 최성달의 글씨가 한판에 박은 듯 또렷이 박혀 있었다. 이런,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여봐라, 지금 나가신 손님을 어서 다시 모셔오너라. 하지만 최성달은 이미 멀리 떠나고 없었다. 그러던 며칠 후 최성달이 다시 찾아왔다. 안평대군은 그를 보자 마루까지 나가 반갑게 맞이했다. 자네야말로 진정 명패를 세구려. 내 전날은 자네를 몰라보고 그만 결례를 범했네. 미안호이. 아닙니다, 나리. 소인이 어찌. 이렇게 해서 안평대군은 최성달을 가까이 두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벼르던 평양유람에도 그를 데리고 갔다. 안평대군의 일행이 평양에 도착하자 그의 행차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평양감사까지 마중을 나왔다. 안평대군은 평양을 두루둘러 보았다. 그러나 안평대군이 그 무엇보다 보고 싶었던 것은 조선 제1을 자랑하는 평양의 경치가 아니라 바로 기생명옥이었다. 알아서 연애를 준비하겠지. 안평대군이 기대했던 대로 평양감사는 그들을 영광정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음식과 기생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럼 그렇지. 어디 누가 명옥인고? 안평대군은 영광정에 오르며 기생들을 쭉 살폈다. 저 아이로구나. 안평대군의 눈길은 단번에 한 기생에게 멈추었다. 역시 듣던 대로다. 내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구나. 안평대군은 흡족한 마음에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기분이 좋아진 안평대군이 마음껏 풍류를 즐기니 연회는 점점 재미를 더해갔다. 기생들은 모두 그런 안평대군을 흠모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작 안평대군이 마음을 두고 있는 명옥이만은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안평대군은 명옥이 자신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자 초조해졌다. 그때 최성달이 영광정에 올랐다. 안평대군은 최성달을 이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자, 여기 최공의 글씨가 범상치 아니하니 우리 같이 즐겨봅시다. 안평대군은 최성달 앞에 지필묵을 대령케 했다. 최성달은 먹을 간 뒤 영광정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단번에 글을 써내려갔다. 안평대군은 살며시 명옥을 바라보았다. 과연 명옥은 최성달의 글씨에 관심이 있는 듯했다. 최성달이 글을 다 쓰고 나자 명옥은 미소를 지으며 아예 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서방님의 글을 보아하니 악기에도 능숙하실 것 같사옵니다. 명옥이 밝은 목소리로 최성달에게 말을 걸었다. 글쎄, 잘하지는 못하오만. 최성달이 말끝을 흐리자 명옥은 안평대군에게 말했다. 대군나리, 나리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녀 최서방님의 검은고 쟁단에 맞춰 노래 한 곡 하고자 하옵니다. 명옥이 생긋 한번 웃어 보이자 안평대군은 넋이 나간 듯 흔쾌히 허락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 해보겠어, 최공. 그럼 미련한 솜씨나마 해보겠습니다. 이에 명옥이 먼저 소리를 시작하자 뒤이어 최성달이 검은고줄을 당겼다.
명옥의 노랫소리는 애원하는 듯했고 최성달의 검은 곳 소리는 그것을 청아하게 반기는 듯했다. 두 사람의 소리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영광정을 가득 채웠다. 지나는 구름도 그 소리에 멈추는 듯했다. 안평대군을 비롯하여 그곳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한동안 넋을 잃고 듣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연주가 끝났다. 대군날이 제가 이렇게 절경을 자랑하는 평양을 구경하고 영광정까지 와서 실컷 놀아보았으니 제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모두 나리의 은혜 덕임을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제 갈 길이 바빠 한양으로 돌아가실 때는 모시고 갈 수 없으니 예서 먼저 물러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성달은 안평대군에게 절하더니 돌연 영광정을 내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저만치 사라지는 것이었다. 최성달의 뒷모습을 보는 명옥의 기색이 좋지 않더니 그녀는 황급히 안평대군에게 말했다. 소녀, 일전에 알았던 병이 아직 낫지 않았는지라 지금 다시 통증이 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뢰옵니다. 황공하오나 소녀 먼저 물러남을 용서하옵소서. 명옥은 안평대군이 뭐란 말하기도 전에 일어나 영광정을 내려가 치맛자락을 쥐고 최성달의 뒤를 쫓아갔다. 이에 안평대군은 기가 막혔지만 어쩌지 못하고 그저 명옥의 뒷모습만 노려볼 뿐이었다. 명옥을 한번 안아보고자 한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명옥이 조선 제일의 명필이자 호방한 풍류를 자랑하는 자신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가 데려온 최성달에게만 빠져 그를 따라가니 안평대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안평대군은 노기로 얼굴을 붉힌 채 앉아 있었다. 아니, 저 아이가!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쳤다.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부병루 아래 절벽으로 꽃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있었다. 사연인즉 명옥이 정신없이 최성달을 쫓아갔으나 부병루에 이르러 최성달이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명옥은 최성달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발자국조차 찾지 못하자 그만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세상을 버린 것이다. 안평대군은 명옥과 최성달의 인연을 괴이하게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어찌 이런 일이 괴이하도다. 괴이해. 안평대군의 귓가에는 아직도 명옥과 최성달이 어우러낸 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저번에 읽어드린 정인지 이야기도 사랑 이야기였는데요. 이야기를 읽다 보니 또 사랑 이야기를 가져오게 됐네요. 저도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또는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상이나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평대군의 풍류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과연 이게 로맨스가 맞나? 사실은 스릴러나 호러가 아닐까? 갑자기 엉뚱하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최성달이라는 사람은 조선 제일의 기생을 한눈에 반하게 만든 남자인데 왜 다른 기생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을까? 그리고 최성달이 영광정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옥이 바로 뒤따라 나갔는데 명옥은 왜 최성달을 찾지 못했을까? 최성달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성달을 찾지 못한 명옥이 상심을 느끼고 절벽 아래로 스스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성달은 귀신이었고 명옥을 홀려 절벽 아래로 유인에 떨어뜨린 다음 저승에서 연을 맺으려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영혼 결혼식이라는 이야기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야사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상세한 정보라던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다 보니 이야기를 조금 으스스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네요. 조선 야사 안평대군의 풍류,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